비트코인 하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하락 중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개인들이 또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승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세력들은요, 지금 같은 하락일 때 오히려 신나게 물량들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셰일러 비트코인 추매를 암시하고 있죠. 하락할 때 오히려 이렇게 세력들은 신나게 지금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제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세력들에게 당하면서 신세한탄을 하시고 계실 겁니까? 오늘은 좀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지만 세력들의 장난질에 제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 드린 말씀이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리플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스윙 내비게이션 김정훈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가실게요. 비트코인 오늘 하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 분위기가 참 안 좋았죠. P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사들은 오히려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격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동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의 이런 상승률은 비트코인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절대 혼자 가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상승 폭발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크게 조정을 받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런 가격 조정 이후에 상승을 다시 보이게 되면 알트코인들 정말 미친 듯한 상승 폭발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차트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을 때가 됐고, 그래서 조정이 이어지게 된다면 1억 3,900대까지, 바로 이 라인대까지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요. 물론 이 라인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1억 2,500대 구간까지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락을 보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세력들은 하락을 할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늘리는 기회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비트코인 하락 나오니까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셰일러가 비트코인의 물량을 늘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걸 기회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리플 차트도 좀 보시면요. 자, 여기 돌파 캔들 이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못 보이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역시 힘을 못 쓰고 있죠. 하지만 그나마 위로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돌파 캔들의 저가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가를 이탈했다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물론 며칠 더 흐름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다행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좀 더 움직임을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리플은 절대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리플이 지금 상승을 못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 리플 CME, 그러니까 전 세계 파생 상품 거래소죠. 미국 시간으로 5월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20일이겠죠. 자, CME에서 리플 선물 ETF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시장에는 현물과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옵션이 있죠.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롱배팅과 숏배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이요, 현물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에요. 오히려 선물 시장을 통제를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에 CME에서 이렇게 상장하는 리플 선물 상품이 기존과는 다르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리플 선물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플에 고래들의 이런 매집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왜? 리플 선물 상품을 통해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리플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된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법적 명확성,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라 이제는 상품이라는 이런 법적 명확성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SEC와 합의 중에 있는데 합의안이 법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리플 선물 상품을 통해서 증권성 시비에 대한 이런 법적 오류가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요. 그렇게 되면 리플 소송 역시 완전히 마무리가 이제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 현물 ETF 승인 역시도 시기가 더더욱 앞당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CME에서 상장하는 이런 리플 선물 상품이 정말 엄청난 상승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 나온 건데 올해 리플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3대 호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주류 금융 통합으로 리플의 가격이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항상 전해드린 부분인데 리플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과 달러가 1대1 비율로 유통이 되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리플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지금 3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앞으로 테더와 맞먹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리플만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송금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국경 간 송금 분야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에 돈을 보낼 때 보통 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리플의 국경 간 송금 기술은 실시간으로 그날 보내서 그날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혁신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EC와의 소송.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안이 법적 오류로 인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죠. 하지만 앞에서 다 말씀드렸듯 이제 소송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리플이 중앙은행과 연계로 해서 CBDC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해요. 자, CBDC 통합 계획이 추진이 될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리플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리플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리플의 상승 모멘텀들이 올해 안으로 모두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리플의 상승에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리플 차트 보시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리플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 저항대 뒤에 이 돌파 캔들이 나오고 더 이상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정이 나올 건데 1차적으로 3,370원 구간대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을 보이면서 좀 더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돌파 캔들 저가가 3,260원인데 이 3,26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3,050원 구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리플은 절대 3,000원대는 깨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나긴 박스권을 뚫어주는 강한 돌파 캔들 이후에 이렇게 신고가도 갱신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 이후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이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리플이요, 이렇게 기나긴 박스권 이후에 이렇게 강한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돌파 캔들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 보이고 옆으로 횡보 중에 있다는 건 지금 리플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면서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박스권 상단을 깨지 않겠다라는 세력들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차트는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 이렇게 세 번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상승들을 보이고 나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갔냐면 이렇게 횡보 흐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세력들이 개입을 했을 때만 이런 상승들이 일어났었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리플이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세력들이 개입을 할 때만 이런 상승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이 언제쯤 상승 랠리를 다시 달리게 될 것이냐 보시게 되면요, 바로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 기관들의 이런 막대한 자금들이 투입이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뤄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런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 리플은 세력들의 자금이 투입이 됐을 때 상승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리플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냐, 바로 이 3,385원대 구간에서 3,078원 이 사이대에서 이렇게 파동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런 횡보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 현물 ETF 승인이 된 이후에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으로 앞으로 엄청난 폭발 상승 역시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